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세 가지 약속. 옛날에 조그마한 가게를 가진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유순하고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지만 때때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상인은 아들 바유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아들아. 내가 죽으면 가게를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물려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가 없어도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가지만 약속해다오. 물론이지요. 세 가지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바유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 오는 동안 햇빛 아래로 다니지 마라. 나이든 상인이 아들에게 지치하게 말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새 부인을 들여라. 바유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세 가지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알 거다. 얼마 후 상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유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떠올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유는 햇빛 아래로 다니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한참 고민하다가 집부터 가게까지 가는 길에 지붕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무척 많이 드는 일이었고 모두들 유산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린다고 바유를 비웃었습니다. 바유는 비웃음을 당해 속상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더욱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기로 한 약속은 쉽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조금 지겨워지긴 했지만요. 가장 곤란한 것은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아내가 되려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유는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바유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바유가 불쌍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바유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몹시 반대했지요. 일주일 후에 집에서 내쫓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쫓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미리암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리암을 만나본 바유는 미리암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한눈에 반해 당장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성이 올곧은 청년이었기에 곧 아버지와의 약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색색의 조명을 밝히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대접했지요. 손님들은 잔뜩 몰려와 먹고 즐겼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쑥덕거렸습니다. 이게 웬 바보짓이야? 젊은 아내는 일주일 만에 집에서 쫓겨날 텐데.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바유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기어이 미리암을 돌려보내야 하는 날이 왔군. 바유는 하루 종일 기분이 푹 가라앉아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 미리암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한 약속을 알고 있지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보내야겠소. 당신도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아버님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분이셨어요.
아무렴 아버님이 당신을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셨겠어요? 그럼 왜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하게 하셨단 말이요? 집에서 가게까지 가는 동안 햇빛 아래로 걷지 말라고 하신 건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쌀만 먹으라고 한 건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먹는 것에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약속은? 그건 달리 해석할 수 없잖소? 매주 새 아내와 결혼하라니. 바유가 외쳤습니다. 아니요. 미리암이 참을성 있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내를 항상 사랑으로 대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아내를 대하면 매주 새 아내를 맞는 기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바유는 아내의 지혜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한층 깊어졌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콩칸의 악마. 옛날에 콩칸이라는 곳을 자기 집처럼 헤집고 다니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특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는데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악마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소리나 엉엉 우는 소리, 불평불만을 토해내거나 서로 못살게 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배가 부른 듯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악마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며느리는 언제나 극진히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드릴 차를 준비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시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사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악마는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그 과정을 망쳐보려다가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할머니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골칫거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풀이 죽어있는 악마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 꼴이 말이 아니구먼. 뭐가 문제야? 악마는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겨우 그거야? 맙소사, 자네도 한물 같군. 이제부터 나한테 맡겨. 할머니는 그 길로 행복이 넘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원에서 저녁 기도에 바칠 꽃을 따고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몸을 잔뜩 기울이더니 며느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쌀의 껍질을 벗겨내면 뭐가 남지? 며느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흰쌀이지요.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끔찍한 늙은이가 뭐라고 하더냐? 며느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지 뭐예요? 쌀의 껍질을 벗겨내면 뭐가 남느냐고 묻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하겠니? 너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심하는 것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할수록 시어머니는 더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큰 소리로 울고불고 서로에게 악담을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악마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저 늙은이가 훨씬 낫군. 군도바 바트. 옛날에 군도바 바트라는 가난한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라트와다라는 도시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그는 선량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우 가난했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군도바 바트는 곧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음식도 모자랐으니까요. 게다가 아주 친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는 화를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하다니,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게다가 달라는 건 다 내주잖아요. 옷가지며 음식 씻기까지. 그러나 군도바 바트는 항상 아내의 불평을 못 들은 척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더는 참아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군도바 바트는 여느 날처럼 사원에 가는 길에 멀리 다른 마을에서 찾아온 가난한 브라만을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도바 바트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사원에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지 않겠소? 예배가 끝나면 얼른 쫓아가리다. 내 아내가 식사를 대접할 거요. 가난한 브라만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군도바 바트의 아내는 이 불청객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내가 충고 하나 하지요. 내 남편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밀대와 맷돌로 두들겨 팬답니다. 그 말을 듣고 브라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옆마을에서 열리는 의식에 참석하기로 한 걸 깜빡했지 뭡니까? 지금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늦겠어요. 그리고 브라만은 황급히 나갔습니다. 군도바 바트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인 것처럼 달려가는 손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지요. 손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 사람 참 이상하대요. 밥을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밥은 됐고 밀대랑 맷돌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싫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지 그랬소?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한 건지도 모르지 않소. 그것들 당장 일이네요. 군도바 바트가 화를 내며 밀대와 맷돌을 집어들고서 집에서 뛰쳐나가 손님을 쫓아갔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여기 밀대하고 맷돌이 있어. 그는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밀대와 맷돌이라는 말을 듣자 손님은 더욱 빨리 달려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군도바 바트는 당황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았답니다. 굴랄라샤. 굴랄라샤는 숲에 있는 빈터에 집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온갖 새와 꽃나무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굴랄라샤는 나무를 자르거나 덫을 놓아 동물을 잡으며 생계를 꾸렸고 식사는 주로 사냥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굴랄라샤는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아름다운 야생 앵무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인님, 저를 죽이거나 시장에 내다 팔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를 왕에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저를 넘기는 대가로 받는 값을 제가 부르게 해주세요. 굴랄라샤는 알았다고 하고 앵무새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은 한눈에 앵무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불러 앵무새를 선물로 주었지요. 왕은 굴랄라샤에게 물었습니다. 앵무새의 값으로 얼마를 원하느냐? 1000루피를 주십시오. 앵무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가 대답하기로 미리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굴랄라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에게 첫눈에 반해서 멍하니 공주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람보다 능숙하게 말을 하는 앵무새에게 감탄한 왕은 즉시 1000루피를 굴랄라샤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앵무새가 떠드는 것을 듣고 있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고 앵무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고향 숲에 잠시 다녀오게 해주세요. 돌아올 때 선물을 가져올게요. 공주는 슬펐지만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일 후 앵무새는 공주가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보는 순간 공주는 그 꽃으로 가득한 숲을 선물하는 남자하고만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과 왕비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얘야,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왕자들이 줄을 섰단다. 모두 용맹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매력적인 청년들이지. 그런데 무얼 더 원하는 거니? 왕이 설득했습니다. 앵무새가 선물했던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있는 숲을 통째로 원해요. 차라리 그놈의 앵무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왕은 후회했습니다. 왕은 한운 수 없이 공주가 원하는 꽃을 가져오는 자만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구애했던 왕자들 중 몇몇은 꽃을 가져오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아무도 꽃을 찾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철없는 변덕일 뿐이에요. 곧 마음을 바꿀 겁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왕의 선언을 들은 굴랄라샤는 그 꽃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감히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굴랄라샤는 꽃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언덕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고 숲속을 헤매고 강과 들판을 건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언덕에 오른 굴랄라샤는 마침내 공주가 그토록 원하는 꽃나무가 저 밑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만 마냥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왕국에 속한 땅인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꽃을 꺾어 갈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언덕에서 내려와 숲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굴랄라샤는 덜컥 겁이 나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웬 청년이 나타나더니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나무 그늘에 철퍼덕 앉았습니다. 청년은 굴랄라샤와 비슷한 또래 같았는데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이봐 친구, 혹시 이 땅이 누구 것인지 알아? 굴랄라샤는 다가가서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꽃피는 계곡 왕국의 땅이야.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얘기하자면 길어. 괜찮아, 얘기해봐.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굴랄라샤의 말에 청년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 아주 아름답고 다정한 공주였지. 공주가 손을 스치기만 해도 봉우리들은 꽃을 피웠고 공주가 다가오면 새들은 노래를 불렀어.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수상이었기 때문에 공주와 나는 어릴 적부터 함께 어울려 놀았어.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 공주와 결혼하려고 결심했지만 왕은 공주를 이웃나라의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어.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펄말라는 참 그게 공주의 이름이야. 펄말라는 나 말고는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마법사를 불러 공주를 황금못으로 변하게 했지. 그리고 마법사가 못을 불에 녹이면 공주가 환생할 거라고 말하자 왕은 저 못을 강물에 떠있는 배들 중 하나에 박아버려라. 다시는 공주를 보고 싶지 않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 몇 년이 흘러 왕은 자신의 경솔한 결정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 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마법사는 이미 죽었고 못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었어. 굴랄라샤는 자기 이야기인 양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내가 도와줄게. 황금못을 찾을 때까지 세상의 배란 배는 다 뒤지는 거야. 굴랄라샤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참 궁리하던 굴랄라샤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배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자는 것이었지요. 청년은 좋은 생각이라며 당장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꾼 복장을 하고 뱃사공들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저희는 젊고 건강합니다. 밤에 배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일하겠습니다. 뱃사공들은 마침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두 사람을 반겼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배를 맡겼습니다. 굴랄라샤와 청년은 밤새 배를 살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많았습니다. 배들은 하나같이 오래됐고 못은 전부 녹슬었기 때문에 못 대가리에 기름칠을 해서 닦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밤새운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황금못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배의 옆구리 쪽 갑판 들보의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연장이 없으면 못을 뽑지 못하는데 연장은 선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굴랄라샤는 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제가 어제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선장님을 해치려는 자가 이 배에 부적을 숨겨 놓았는데 그 부적을 찾아 없애지 않으면 배가 조만간 가라앉을 겁니다. 선장은 겁을 먹고는 굴랄라샤에게 당장 부적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굴랄라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랄라샤는 연장을 사용하여 황금못을 배에서 빼냈습니다. 굴랄라샤가 부적을 숲으로 가져가 태워도 되냐고 묻자 선장은 주저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굴랄라샤와 청년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이르자마자 청년은 황금못을 부숴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았습니다. 이어서 굴랄라샤가 불을 피우고 거기에 못 가루를 부었습니다. 이윽고 불이 사그라지자 거기에는 이전처럼 아름다운 펄말라가 서 있었습니다. 펄말라를 둘러싸고 들꽃이 쑥쑥 돋아나더니 곧이어 새들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행복감에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굴랄라샤가 당신을 되살려 주었어. 당장 왕궁으로 갑시다. 왕께서도 공주님을 보면 기뻐하며 반겨주실 겁니다. 굴랄라샤가 말했습니다. 왕은 다시 살아온 펄말라를 보고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습니다. 왕은 딸에게 용서를 빌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말해보아라. 다 들어주마. 그보다 먼저 굴랄라샤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저를 되살린 것은 그 사람이니까요. 왕은 굴랄라샤에게 금은보화와 꽃길이 그리고 왕국의 일부라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굴랄라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꽃나무가 핀 숲을 조금 떼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며칠 후 굴랄라샤가 사는 왕국의 성문을 지키던 경비병이 허겁지겁 왕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꽃나무 숲이 통째로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왕이 대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리로 오고 있다니까요. 경비병이 외쳤습니다. 맙소사, 저걸 어디에 두란 말이냐? 왕비가 말했습니다. 이게 웬 소란인가 싶어 구경하러 창가로 달려간 공주는 대체 누가 저 아름다운 꽃나무 숲을 가져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앞장서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굴랄라샤를 본 순간 공주는 왕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 꽃나무 숲이 왔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예요.